독일이 주변국들에 한국 것 사지 말고 독일 제품을 사면 훨씬 싸게 주겠다 라며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심지어 이 선박까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신들과 새로운 계약을 하자는 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충격적인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독일은 오히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대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 우리의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독일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인프라 재건 대부분을 한국에 맡긴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독일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테니 한국에 줬던 지뢰 제거 수주와 인프라 재건 수주를 독일에 달라라는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이미 확정적으로 따낸 규모는 약 70조 원, 여기에 추가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찾아가 충격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독일과 중국이 동맹을 맺어 한국을 무너뜨리자는 취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은 초대박에 독일 조선업은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직접 찾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극비리의 회의를 한 뒤 올해 전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516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같은 기간 15% 줄어든 것보다 감소세가 뚜렷하죠. 올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면서 수주 감소폭이 작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승했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과 독일 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감소는 조선사들의 이 고선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이 싼 수주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선박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저렴한 수주는 완전히 쳐내버리고 한국에 진짜 돈이 되는 이 고부가 수주만 받은 것입니다. 대신 고부가 수주는 한국이 완전히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예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34척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과 6척을 각각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82.4%를 국내 조선 3사가 따낸 것, 컨테이너선의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이 올 상반기에 29척을,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들어 16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6월 130.9, 1억 3,090만 달러,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6월 170.9, 1억 7,090만 달러, 약 2,200억 원으로 30.6%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7만 4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선가 지수는 185.5, 즉 1억 8,55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서 260.6, 3,300억 원으로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22,000에서 24,000 TEU 컨테이너선은 146, 1억 9천만 원에서 225, 2,900억 원으로 54.1%나 뛰었습니다.
이 다른 선박보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계 1, 2, 3위인 한국의 조선 3사는 앞으로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저부가 선박 수준은 중국이나 일본에 떠넘기고 한국은 이 큰 돈이 되는 이 고부가 선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명품 선진국으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밀월관계 방해 작전에도 세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도 보유했고 이 둘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가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강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사용됩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소재를 오직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을 버틸 수 있는 L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일반 후판보다 열 처리 등의 과정이 복잡해 생산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LNG용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사들이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못 만들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산 같은 퀄리티를 만들지 못해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을 LNG 연료 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나오션은 포스코와의 10여 년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설치했습니다. 고만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LNG 연료 탱크 소재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을 망하게 하려던 독일, 반대로 독일 조선업계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수많은 조선소의 파산 신청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운 조선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독일 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독일 조선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선박 전문 업체인 마이어 베르프트사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조선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사 사장은 한국이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독일의 치명적인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털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국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며 독일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독일.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내 독일 국민들조차 이제는 독일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를 사며 극찬하고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전기차. 유럽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 이 차부심, 자동차 자부심이 강한 이 독일인들의 한국차에 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10번 넘게 한국차를 극찬했습니다. 19일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채택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그리고 기아 EV6가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 자동차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막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은 차량들입니다. 한국차와 독일차를 비교 평가한 곳들도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차에 대한 호평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아이오닉5는 독일 3대 자동차 매체인 아우토빌트, 아우토자이퉁, 아우토모토 운투슈포트 평가에서 독일 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운전 성능과 기계적인 완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일 아우토반에서 초고속 주행을 실시한 뒤에 기술적인 안정성까지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아우토빌트 평가에서 전기차 부문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우토자이퉁이 진행한 5개 SUV 전기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2, 테슬라 모델 Y, 벤츠 EQB를 이겼습니다. AMS가 진행한 4번의 전기차 평가에서도 아이오닉5는 해외 주요 전기차를 모두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ID4를 이긴 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제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올해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유럽국들에서 한국의 선박과 무기 수주까지 모조리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독일 이 자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까지 한국산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돈벌이 수단이자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산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독일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한국을 치려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